네, 잘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F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AI에게 MCP라는 날개를 달아주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 간략한 제 소개랑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 하기 전에 제가 사실 제 입으로 제 소개를 하는 걸 좀 잘 못해요. 그래서 MCP로 제 소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로 세상을 잇는 1인 개발자입니다. 한국에서 MCP를 사용하는 분들을 돕는 MCP 코리아를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I 엔지니어입니다. 지피터스 AI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과 감성을 함께 키웠습니다. 지금도 지피터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꾸준히 활동하며 따뜻한 협업의 가치를 실천 중입니다. 요리사에서 개발자로 착한 이력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코드에 녹여내는 중입니다. 네, 제 목소리랑 비슷한가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강의하거나 이런 곳에서 했던 목소리로 만든 제 목소리고요. 그리고 11랩스, 앞에서 11랩스 쓰신 거 많이 보셨죠? 그거 가지고 MCP가 있어요. MCP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만든 소리인데, 오늘 할 내용은 MCP가 사실 오늘 지금 MCP란 말이 한 20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MCP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MCP가 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더 마저 하면, 저는 사실 원래 요리사였습니다. 오늘 현철님도 계시고 앞에서 질문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신데,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했었고 한 10년 정도를 계속 요리를 하다가 매년 나는 요리를 때려칠 거야 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때려치고 개발 공부를 하고 GPT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연히 AI 세계에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아주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덕분에 나름대로 날개 달고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MCP가 뭘까요? MCP는요, 모델 컨테스트 프로토콜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MCP는 AI에게 도구를 쥐어주는 표준화된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AI한테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AI야, 나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못 좀 박아줄래? 그러면 AI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AI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AI 어시스턴트라서 물리적으로 못을 못 박습니다. 근데 박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내가 옆에서 못 박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AI가 옆에서 그렇게 닦는 거 아니에요.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내려쳐야지 그래야 박히죠. 이 얘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네, 똑똑하긴 해. 그래, 알겠어. 근데 왜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지 않아?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MCP를 쓰는 겁니다. MCP는 말 그대로 AI한테 주는 망치 같은 거예요. AI가 이러고 있는 거죠. 클로드가. 망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없으니까 AI한테 망치를 쥐어주는 겁니다. 아까 옵시디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옵시디언도 MCP가 있어요. 그러면 AI한테 옵시디언 MCP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옵시디언을 그래도 나름 좀 쓴다, 유한님 빼고 태근님 빼고 없으시죠? 저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옵시디언을 세팅을 할 때 제가 세팅하지 않았어요. 옵시디언 MCP를 클로드한테 쥐어줬어요. 왜냐하면 클로드가 저보다 똑똑하거든요. 그거는 인정하거든요.
저보다 확실히 옵시디언 더 잘 알아요. 얘한테 이걸 쥐어주고, 야, 나 지금부터 옵시디언을 처음으로 이제 쓸 건데 이런 용도로 쓸 거야.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니까 너가 세팅 좀 해줄래? 근데 너 이거 원래는 그냥 못하잖아. 그러니까 옵시디언 MCP 줄 테니까 네가 직접 명령해서 네가 직접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쉽죠? 앞에서 프로공님 하신 메이크 MCP도 메이크를 동작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메이크 구성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AI한테 메이크 MCP를 그냥 주고, 나 이거 할 줄 몰라. 근데 넌 똑똑한 건 알겠으니까 네가 해. 나한테 하는 법 알려주고, 나한테 이거 뭐 무슨 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수정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해. 그러면 되잖아. 왜 나한테 말로만 자꾸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I한테 도구를 쥐어준다면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 MCP 이름은 못 박아주는 MCP예요. 네. 못 박아달라니까 몇 번 박아줄까 하고 3번 박았대요. 그러니까 못이 박혔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밤새 만든 MCP예요. 이 이미지 그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MCP가 뭔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MCP가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아. MCP가 뭔지는 알겠어. 아, 그래, AI한테 도구 쥐어주면 얘가 대신에 이거 일을 해주는구나. 그런데 사실 도구는 한계가 아니죠.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대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망치로만 집을 짓나요? 공구리도 필요할 거고, 뭐 시멘트 붓는 기구도 필요할 거고, 좀 보시면 뭐 톱도 필요하고 드릴도 필요하고 엄청 많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작업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도 어떤 도구 하나로 해결이 뚝딱 되시던가요? 그죠? 문서 작성 하나 하는데도 워드나 한글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야 될 거고, 자료조사하면서 뭔가 그림도 그려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MCP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걸 표준화한다는 의미는 도구를 누구나 만들어서 누구나 다 사용하기 쉽게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클로드를 만드는 엔스로픽에서 만들었고, 이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도 AI한테 도구는 쥐어줄 수 있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랭체인이라던가 라마인덱스라던가 뭐 이름만 들어도 뭔지 모르겠는 이런 친구들로 AI한테 대신 행동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다르게 쓰니까 서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거를 이제 엔스로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쓰시죠? 혹시 아이폰 15 프로 이전에 거 쓰시는 분? 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옆자리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이랑 충전기 같이 쓰실 수 있나요? 못 써요. USB-C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옛날에 피처폰 쓰시는 분 여기는 없겠죠? 피처폰 쓰시는 분들 지금 쓰는 충전기 쓸 수 있나요? USB-C 타입이 아니어서 못 써요. 여러분들 노트북에 HDMI 포트 있죠? 그것도 달려있고 C 타입도 달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C 타입 꽂으면 되죠. 근데 HDMI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USB-C 타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모든 포트를 통일해서 우리 그냥 이거 하나로 다 쓰자. 불편해 죽겠다. 충전할 때도 이거 꽂고 영상 할 때도 이거 꽂고. MCP도 똑같은 거죠. AI가 뭐든 간에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건 클로드에서 나온 뭐 클로드 소넷이건 제민이건 MCP라는 걸로 다 통일해서 그냥 우리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쓰자. 그러면은 자원의 낭비가 덜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피그마를 써보진 않았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행입니다. 피그마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도 피그마로 만들었어요. 예. 앞에 다른 분들 뭐 젠스파크도 쓰셨고 뭐 펠로우도 쓰시고 여러 가지 쓰셨는데 저는 피그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려야 됐어요. 커서라는 코딩하는 AI한테 Sequential Thinking MCP라는 작업을 나눠주는 MCP로 작업을 나눈 다음에 피그마 MCP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조금 잘렸네요. 네. 피그마 MCP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무슨 슬라이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더라고. 네. 근데 보시면 나름 잘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화면에 지금 영상이 들어갈 자리들, 그리고 글씨 텍스트 뭐 쓰면 될지, 그리고 저런 건 조금 안 예뻐가지고 제가 뺐어요. 네. 뚝딱뚝딱 만들어주죠. 여러분들 슬라이드 만드는 거 힘들어서 뭐 감마도 써보셨을 거고 뭐 젠스파크 이런 것도 써보시고 이것저것 써보실 텐데, 물론 저도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그마라는 MCP, 피그마 MCP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피그마, 피그마에 있는 내용을 AI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제가 예상 답변 일일이 하나씩 설명한다. 예상 답변 2, 요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 예상 답변 3, 이미지를 캡처해서 AI한테 넣어준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AI는 옆에 있고 내가 이렇게, 얘는 화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슬라이드 1번은 첫 번째 텍스트 타일이 뭐고 글씨 크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그걸 보고 상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피그마 MCP로 얘한테 도구를 그냥 쥐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적어놓고 AI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Sequential Thinking MCP라는 거는 이걸로 작업을 나눠주는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일은 내가 지금 이 강연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야. 슬라이드 몇 개 만들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너가 작업을 잘 나눠서 Sequential Thinking MCP로 잘 나눠서 그거를 피그마로 만들어줘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뚝딱뚝딱 만들겠죠. 그러면 전 뭐만 해요? 검수만 해요. 훨씬 편해지겠죠. 물론 일을 좀 못해서 제가 검수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다음 건 좀 잘했어요. 네이버 MCP랑 아까 저기 노션 MCP 아까 말씀해 주셨죠? 노션 MCP 저도 써봤어요. 저는 옵시디언은 사실 좀 잘 못 쓰고 노션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노션을 메모장처럼 써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메모 노트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냥 메모장처럼 써요. 그런데 네이버에다가 가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데다가 웹 검색 시켜 보셨어요? 네, 다 해보셨네. 거기다가 네이버에 있을 법한 내용들 물어보면 잘 답하나요? 사실 그건 잘 안 해요.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데 구글에서 나올 법한 거 하면 잘 나와요. 참 폐쇄적이죠. 네. 그래서 네이버 MCP를 썼어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줘요, 얘는. 그래서 30대 남성 실시간 트렌드 전자상품 상위 3개를 네이버 MCP로 찾은 다음에 노션 MCP로 3페이지에다가 싹 정리해줘 라고 했어요. 네. 이건 한 가지 예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저는 다른 MCP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법한 MCP를 좀 찾아봤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흐리게 나오니까 제가 조금만 멈춰라. 네. MCP로 나온 6월 7일 네.
어제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30대 남성 실시간 트렌드 전자상품 탑3는 첫 번째가 엘라고 웨이브 네오 USB 마이크였대요. 모르겠어요. 새벽 3시에는 다들 마이크가 필요한가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마스터 다이내믹 플러스 2 무선 이어폰이네요. 네. 뭔가를 듣고 말할 일이 있었나 봐요. 새벽 3시에 검색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다가 검색한 결과를 가져다가 노션에다가 싹 정리를 시켰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기 혹시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네이버에다가 트렌드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끄덕끄덕 하신 분을 몇 분 봤어요. 네. 이거 평소에 많이 하시죠? 이런 거 비스무리한 거. 물론 훨씬 전문적으로 하실 거예요. 훨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니까 훨씬 디테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예시로 그냥 쉬운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MCP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문가셔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환승이라는 주제로 오셨으니까 뭔가 환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하기 입 아프지만 기존의 경험이라는 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AI와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AI한테 도구를 이렇게 쥐어주는 거죠. 그동안 내가 힘들어 했던 일들, 내가 힘들어 썼던 도구들의 목록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면 잘 쓸 수 있다를 싹 정리한 다음에 AI한테 프롬프트, 그러니까 그냥 명령이죠. 이 도구는 이렇게 쓰고 저 도구는 저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써서 정리를 한다거나 어떤 액션을 해. MCP를 싹 찾아서 AI한테 쥐어줍니다. 그러면 옆에 보이시죠? 내 옆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뭔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얘기하면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AI는 모두 에이전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에이전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요원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거를 계속 늘려가면 내가 슈퍼휴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주니어인 분들이 별로 없기는 해요. 반대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전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경력적으로 시니어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관리를 해보신 분이에요. 예, 직원이 한 명이건 혹은 부하 직원이건 나의 직원이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혹은 10명, 100명이건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뭘 잘해요? 일을 위임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다음 챕터로 갔을 때 내가 다른 환승으로 어떤 분야에 갔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에이전트를 양산하시는 거예요. AI의 성능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계속 똑똑해질 거예요. 주니어들이 계속 똑똑한 주니어들이 계속 올라오듯이. 그런데 그 주니어들한테 도구를 잘 쥐어주는 역할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연자 중에 어린 편에 좀 속하는데 제가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잘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사람도 부려본 사람이 더 잘 부립니다. 잘 달래기도 하고 가끔은 화도 내고 언제 화내야 되는지 언제 잘 달래야 되고 언제 도구를 쥐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MCP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요거밖에 없어요. AI한테 MCP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다가는 그냥 하루에 지금 1시간으로 했는데 10분만 줄여보는 거예요. AI한테 내가 쓰는 제일 귀찮은 일 하나 하루에 맨날 10분 이메일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AI한테 시켜서 명령 한 줄이면 나의 10분이 매일 아껴져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AI한테 MCP로
내가 잘 모르는 걸 시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양극단의 걸 하면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거예요. AI한테 MCP로 내가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개발자니까 마케팅 잘 할까요? 이런 이미지 만드는 거 지금 이게 제 최대입니다. 제 디자인 감각의 최대치가 이거예요. 네, 나름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잘 모르지만 이 도구가 필요하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알아. AI한테 일단 던져줘. 아, 몰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공부할 시간도 없어.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니까 하루에 10분씩 이걸로 아끼고 있으니까 그 10분 동안 내가 모르는 일을 AI한테 MCP를 도구를 쥐어주고 그냥 하라고 시켜놓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이 아니신 분들, 개발을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개발하는 AI한테 MCP 몇 개 던져주고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못해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는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외주비 아꼈죠. 내가 공부할 시간도 아꼈어요. 근데 뭔 남았어요? 나한테 결과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려고요. AI에게 MCP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여러분들이 같이 다음 챕터로 환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기 계신 시니어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니어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한테는 반대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기존의 방식처럼 내가 이거 하나, 이 툴, 이 도구 하나 정말 열심히 잘 다뤄서 진짜 이걸로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잘 해봐야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도구도 쥐어줬거든요. 저는 AI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AI보다 코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AI가 못하는 거, AI에게 도구를 쥐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니어와 나중에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경험치를 늘리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은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10년이 걸렸으면 우리는 1년 동안 죽어라고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AI를 쓰시는 거를 경험의 영역에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AI에 뭐 어려워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냥 그거 버튼 뭐 잘못 누른다고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잘못 눌러서 내 자료가 다 날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분을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친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나요? 요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대비책을 다 해보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지만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AI한테 이런 조금 도구들 많이 쥐어주시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Q&A 받아볼게요. 네, 질문.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하늘색 티셔츠님. 네. 네, 먼저 좋은 강의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MCP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좀 작은가요? 잘 들립니다. 사실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MCP의 역할에 대해서, LLM과 MCP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보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칫 민감한 데이터가 어떤 업무 자동화 중간에 섞여 들어갈까봐 이 보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똑같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 LLM과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챗 GPT에 회사 기밀 사항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넣고 질문을 해도 되는가와 맞닿아 있는 질문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러면 안 되긴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사실 회사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커서 회사 자체적으로 로컬 LLM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저는 그 정도 수준의 회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완전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일에 제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챗GPT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많이 매각이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서버가 여러분들 쓰는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쓰거든요. 되게 많은 서버들이. 그거 여러분들 저 맥락에서는 못 써야 맞는 거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그 정도까지 보안을 가는 데는 로컬 LLM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내가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보안 사항이라면 그냥 저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효율보다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는 없지만 하나만 더 질문. 네. 딱 거기까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가 걱정이냐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라지 기준 모델들은 다 비공개 상용 모델들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컬로 돌릴 수 있는 LLM은 이제 리마 베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이 많은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도저히 이 오픈소스 모델이 현재 상용 모델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이 성능 차이가 현재도 상당하지만 분명히 한 달 뒤에, 세 달 뒤에, 1년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모델을 사올 수는 없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나중에 후의 모습은 로컬 LLM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LLM, 뭐 GPT-4, 뭐 클로드 이런 모델들을 내 회사의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쓰기엔 너무나 효율이 크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써야 지금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쓰는 회사들한테 밀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입장에서만 봐도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개발자 30% 잘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설명 너무 잘 들었고 앞에 나왔던 얘기 잠깐 저는 현장에서 그런 업무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네,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전 결국은 이제 기술을 우리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오픈소스만큼 공개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한 게 사실 오늘 많이 비율을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외주력하고 직원하고 대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와도 내부 직원한테는 좀 더 오픈해주고 좀 더 핵심적인 노하우를 전해주지만 외주나 파트너사들한테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과연 이 성능을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건 각자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게 발전할 거라는 게 업계에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개념화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질문은 사실 몇 개월 전에도 MBC 개념 나왔을 때 와 이런 혁신적인 게 있다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이제 구글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개념을 나오면서 이제 그게 어떤 걸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MBC 갖고 있는 장점들도 물론 있지만 구글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에이전트 이 모델 자체와 비교해서 갖고 있는 우위는 뭐고 이쪽이 좀 더 주목되는 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이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서 이제 MCP를 엔트로픽에서 만들었으면 A2A라고 해서 아까 저희 MCP를 달면
에이전트가 작은 단위 MCP가 AI 에이전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그러니까 사람이 협업하듯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협업하도록 만들어 놓은 A2A라는 패키지를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것과 MCP에서 어떤 점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게 질문이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어느 쪽이 더 우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사실 둘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둘이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를 만드는 쉬운 방법이 MCP를 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 에이전트를 누구나 개인 단위의 하나짜리 에이전트를 누구나 잘 만들 수 있어지면 반대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협업하게 하는 것도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서로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AI 대학원에서 AI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AI 기본적으로 관심 많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MCP라고 해서 사실 올해 이제 나와서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메이크와 같은 자동화 툴이랑 MCP랑 그 큰 차이를 아직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큰 차이를 좀 쉽게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다른 질문은 그런 클로드랑 이런 거 연결할 때 컨텍스트 같은 에러 혹시 뜨는지랑 그거 뜨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노하우 같은 거 있는지 네. 유독 제 질문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네. 앞에서 보여주셨던 메이크나 이런 뭐 어떤 툴들 많이 나왔죠. 메이크랑 엠파렌이나 뭐 자피어 이런 애들이 자동화 툴들이에요. 이런 툴들과 MCP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셨으면 저는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MCP는 그 어떤 개념인 거죠. 그냥 도구라는 대명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구 중에서 뭐 메이크도 있을 거고 엠파렌도 있을 거고 이런 뭐 노션도 있을 거고 여러 도구들이 있겠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 USB-C처럼 하나의 방식을 부르는 게 MCP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을 겁니다. 네, 네. 완전 핸드헤드 100% 진실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MCP와 어떤 도구에 대해서 서로 혼동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도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완전 생뚱맞은 거 뭐가 있을까요? 물 마시는 도구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페트병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페트병이라는 도구에 MCP를 달아서 페트병 MCP가 생겼어요. 그러면 AI한테 물을 먹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건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컨텍스트 관련된 질문 하셨는데 사실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AI한테 너무 과도한 정보를 많이 줘서 AI가 더 이상 입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입력을 받는다거나 혹은 반대로 출력을 하다가 뻗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MCP 경우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요. 사실 그거는 MCP 그 도구를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계치를 넣어줬어야죠. 그래서 지금 계신 분 같은 경우에 MCP를 만약에 내가 어떤 MCP를 만든다 그런 부분까지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으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